신발 판매원에서 부흥 설교자가 되다. 대중전도운동의 아버지 드와이트 L. 무디. 오늘날 무디라는 이름은 무디 성경학교를 통해 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는 150년 전에 복음 전도의 세계를 뒤집어 놓았던 사람이다. 그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새로 만들거나 퍼뜨렸다. 회개를 위한 부름, 전도 집회 시의 음악, 상담실, 강당과 천막에서의 집회 등이 그가 처음 시작했던 것들이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드와이트 라이언 무디가 1837년 2월 5일 매사추세츠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을 때 그 상황은 최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가난한 가정의 9자녀 중 6째였다. 그의 부모는 작은 농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농장일 외에 벽돌공으로도 일을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무디가 4살 때 돌아가셨다. 그의 어머니는 어떻게든 가족들을 부양했고 이런 과정에서 학교 교육은 큰 부분을 차지하지 못했다. 무디는 초등학교를 마친 후 농장에서 일하다가 17살에 보스턴으로 이사를 했다. 신발 사업의 성공. 그는 도시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았지만 그가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직업은 그의 삼촌 사무엘의 신발 가게 보조 판매원이었다. 삼촌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무디를 고용했다. 어쩔 수 없이 무디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놀랍게도 주일학교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는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을 사랑했다. 킴볼은 무디에게 계속 마음이 쓰였고 어느 날 그가 일하는 제과점으로 찾아갔다. 그는 창고에서 신발을 포장하고 있는 무디를 발견하고 그와 믿음에 대해 대화를 시작했다. 그는 이 젊은이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했고 무디는 그것을 이해했다. 1855년 4월 21일 주일 오후 이 두 남성은 신발 창고에서 무릎을 꿇었고 무디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그는 시카고로 이사해 자신의 신발 가게를 운영했다. 그는 많은 에너지를 쏟았고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부족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 뛰어난 판매원이었을 것이다. 이 시기 그의 수입이 얼마였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들마다 상이하긴 하지만 그는 부자가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마음. 당시 시카고에는 미국에서 꿈을 이루려고 독일과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빈민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다. 무디는 곧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를 축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슬럼과 한복판에 일종의 선교센터를 세우고 재정을 지원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의심했고 교회의 초대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디는 어린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했고 조랑말을 탈 수 있도록 해주었다. 어른들에게는 언어를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영어 수업을 제공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교회는 몰려온 사람들로 꽉 차게 되었다. 그는 만약 사람들이 당신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믿게 된다면 당신은 이미 그들을 얻은 것이다 라고 확신했다. 1860년에 그는 신발 판매 사업을 중단하고 교회와 YMCA를 위해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만 일했다. 그는 시카고와 미국 전역의 사업가들과의 오랜 친분을 통해 이를 위한 재정을 확보했다. 무언가가 필요할 때 그는 즉시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교회 사역을 하는 동안 그는 주일학교 교사였던 엠마 C. 레벨과 결혼하였고 세 자녀를 두었다. 1864년 부부는 교회를 지었지만 그리 오래 운영되지 못했다. 1871년 10월 8일 주일에 무디가 막 저녁 설교를 마쳤을 때 화제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도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때 발생한 시카고 대화재로 무디의 집과 교회를 포함한 도심의 많은 부분, 특히 가난한 지역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무디에게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그때까지 그는 앞서 나가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 그분의 계획을 물었다. 그리고 그는 복음 전파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확신을 얻었다. 유럽 여행. 첫 번째 접촉은 영국에서 이루어졌고, 무디는 가족과 음악가 아이라 생키와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가 탄 배가 리버풀에 정박했을 때 그들을 초대했던 사람들은 막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아무도 그들을 마중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무디는 흔들리지 않고 영국 전역에서 전도 집회를 시작했고 이 집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커져갔다. 오늘날의 복음주의 운동과 비슷하게 그는 한 교회뿐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개신교와 카톨릭 신자들에게 똑같이 설교했다. 이런 통합적인 시도는 새로운 것이었고 많은 방문자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 이 집회를 통해 진정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2년 후 무디와 생키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선교의 시기. 이 대중전도 운동의 아버지의 효과적인 시기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명성은 이미 자자했고 그는 곧 미국에서 가장 큰 강당들을 가득 채웠다. 무디는 전도를 할 때 몇 가지 혁신적인 것을 개발 또는 설립했다. 그가 이렇게 쉽게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가 신학자가 아니라 실용주의적인 사업가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원했기 때문에 교회로 가지 않고 강당이나 회관 같은 공공장소와 천막을 집회장소로 사용했다. 그는 청중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했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제단으로서의 부름을 사용했다. 그는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친구 아이라 생키의 요청하는 노래가 부름에 동반되도록 했다. 이어서 별도의 방에서 기도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또한 무디의 아이디어였다. 오늘날 모든 전도 행사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당시에 개발된 것이다. 흥미롭게도 특별히 말을 잘 하지 못했던 한 남자에 의해 개발되었다.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디는 평생 동안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의 웅변술도 특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부름을 받았음을 알았고 이렇게 말했다. 이 세계에 도달하려 한다면 평균적인 재능을 가진 남녀가 이를 위해 전력 투구할 때만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그가 자신을 이해한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했다. 많은 동시대인과 후기 신학자들은 무디의 전도 방식을 비판했다. 예를 들어 칼바르트는 사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에게 요청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무디의 성공을 높게 평가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방법으로서 이것을 모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비판 여부와는 별개로 무디의 후계자들은 오늘날까지 복음을 전도할 때 이 방법을 사용했고 또 사용하고 있다. 음악의 스타일은 변했을지 모르나 아직도 음악이 없는 회개로의 부름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무디는 복음 전도자로만 남지 않았다. 그는 교육에 전념하였고 학교를 설립했으며 여성을 위한 훈련기관을 만들었다. 그는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겼고 모든 면에서 그들을 위해 힘을 쏟았다.
드와이트 L 무디는 1899년 12월 22일 세상을 떠났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